1번 세 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제. 교정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직에 대한 문제는 크게 외울 건 없습니다. 자, 1번 교정시설에는 징벌 대상자를 결정해서 징벌위를 둔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정기관 중에서 이제 내부에서 하는 게 징벌위원회, 기후심사위원회, 분류처위원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2번 교정본부에는 기후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기후심사위원 아니죠? 기후심사위는 뭐예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죠. 지방교정청에는 수용자의 분류처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서 분류처위원회. 이것도 일성기관에 있잖아요. 셋 다 일성기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귀징부는 일성기관에 있죠. 끝. 네, 그 다음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됐죠. 교조관의 직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죠. 법으로 정하고요. 법으로 정하고 주의할 건 뭐냐면요. 교도관 직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원래 정해야 되는데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지만 우리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교도관 직무규칙이 대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 징벌위원회에 대한 문제네요. 위원회에 관한 문제예요. 징벌 대상자는 위원회에 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너한테 징벌 안 받아 할 수 있고요. 2번 위원장을 포함 5에서 7, 그래서 5에서 7의 외부인은 3명 이상이죠. 위원장은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된다 그랬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위원회에 관한 문제들은요, 나중에 각 파트 위원회에서 공부하고 나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각 파트 이론 본 다음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3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3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법령상 자문위원회에 대한 좀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전번에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거 있었죠. 교정자문위원회 제일 중요한 성비가 문제가 돼서 여자가 여사 4명 이상이라고 했죠. 답은 일단 4번이 되고요. 거기가 딱 보이네요. 자, 1번 수용자, 이건 일성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정청에 있죠. 수용자의 관리, 교화를 위해 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가 아니라 지방교정청입니다. 2번 교정자문에서 뭐예요? 자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의 기회를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자문의 기회를 열어놔서 10에서 15입니다. 10에서 5. 그리고 이제 10에서 15고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법무의 풍부한 외부에서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이 되겠죠. 지방교정청. 네. 그 다음에 교정자문위의 3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거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중 연장자 틀렸죠. 나이값을 하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지입니다.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합니다. 대번 그래서 4번이 되어 있고요. 44번 우리나라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의 규모 맞고요. 두 번째는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의해서 교정위원을 둔다. 여기서 교정시설의 자문을 하는 건 지방교정청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위원은 후원기관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3번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민영 가능하죠? 네. 프로그램 법무부 장관은 4번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 하여금 암행어사식으로 감독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이라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구금 방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펜실버니아 제도, 구금 방법에 관한 제도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금 방법은 독거제하고 홍거제가 있어요. 홍거제 같이 함께는. 그래서 독거제와 홍거제를 섞고, 원래 처음엔 다 홍거제였죠. 독거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펜실버니아 제도, 윌리엄 펜의 케이코고대 펜과 5번제가 있죠. 5번제. 네, 5번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펜실버니아제는 윌리엄 펜이 만든 거죠. 펜이 만든 것으로 케이코 교도. 그래서 엄정하게 독거구금해서 하루 종일 뭐예요? 양말 빨고 혼자 있는 것을 말하고 5번째는 주간에는 침묵해서 공동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독거하는 제도, 반독거제 시스템을 두고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펜실버니아 제도는 독거 생활을 통해 찬성과 참여 혼자 있으니까 맞고 5번 시스템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 습관을 합니다. 일하는 습관. 자, 펜실버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의 참여 사상에 기초해서 그래서 침묵죄 교단금지제, 침묵죄 교단금지제가 틀린 거죠. 침묵죄랑 교단금지제는 5번지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펜실버니아 엄정독거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5번 시스템은 앨런 린즈라는 성이 창안했어요.
반독거제, 완화독거제를 불린다. 이건 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네요. 네. 첫 번째, 수용자를 주관하는 엄정한 침묵하에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하여 혼거시키고 야간에는 각각 독방에서 수용에 침식해 하는 것. 이건 5번지죠. 오전에만 이런다 해서 5번제예요. 5번 과목에서. 엘마이라제는요, 상대적 부정기형에 대한 누진처우 제도예요.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끝. 자, 수용자를 주야간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용자 상환의 접촉을 방지하고 주야 독고 구금제는 펜실버니아. 패닉이 일어나는 펜실버니아제. 3번 소집단 초제도의 커티지는 원래 수용자 자치제의 짝퉁인데 원래 100명 정도 수용자 자치제라는 것은 오두막 25명씩 들어있는 4개를 만들어 커티지별로 분류한 소집단 수용자 자치제고요. 소집단이 나오면 무조건 커티지제입니다. 자, 수용자를 개별 특성에 따라 20인 내지 30명 중에 커티지를 분류하고 각 커티지별로 오두막별로 행역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여 적합한 맞춤형 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독거제는 뭐예요? 외로워지죠. 사회성이 부족. 홍거제는 뭐죠? 악풍이 감염되잖아. 이 두 가지를 더 커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네 번째, 시설 구금의 대안으로 범죄자를 하여금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구금을 경험케 하여 형벌의 억제 효과를 심어준 다음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처우 제도를 하는 것. 즉 감옥 맛을 살짝 보내주고 충격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집행유예를 때리는 거죠. 바로 집행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충격 구금해서 감옥 맛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교도소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나 하는 장소를 만든 걸 충격 구금제라고 하죠. 충격 구금들은 쇼크 구금이라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구금제도로는 수용자를 주야 구별 없이 계속하여 독거 수용은 무슨 죄? 펜실버니아제와 디귿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기가 디귿번이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요거랑 요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간에는 엄격한 침묵하에 함께 작업시키고 야간에는 독거 수용하는 이라고 되는 5번제가 있네요. 똑같아요. 요거 똑같을 수 있으니까 기억 1번하면 4번이 답이 되는데요. 결론 여기서 승부가 나네요. 예, 미음이냐 니은이냐가 결론이 납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에 따른 구금시설로서는 모모는 전자의 기원이니까 전자가 뭐죠? 예, 전자가 펜실버니아 교도소에서 월러스트리트 감옥이 되네요. 예, 답은 4번이 되네요. 월러스트리트. 월러 감옥이 시작되니까. 후자는 기원. 후자의 기원이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5번 교도소 5번제잖아요. 5번 교도소인데 이 5번 교도소는요. 간트라는 필리핀의 벨기에 교도소의 모양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그래서 요거 간트 교도소 나온 거고 벨기에 감옥을 차용하니까 후자의 기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고요. 참고로 싱싱교도소는요. 왜 싱싱해지냐면 상태가 안 좋았다 싱싱해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5번제를 갖다가 활성화시켰던 교도소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봤어요. 자, 요거 문제가 좋은 문제네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제에 대한 구금 방식에 대한 점은 모두 고른 것은 엄정독거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엄정독거하면 자살 많이 하거든요. 혼자 있다고 외로워서 자살하니까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번호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네, 1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니은이냐 디귿이냐 속을 봐야 되네요. 자, 니은은 뭐죠? 수용자의 개별 특성의 소수의 커티지. 이건 커티지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틀린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끝. 자, 답은 3번이 됐고 주간인 통고, 야간인 독거. 침묵지 교단금지 좋고 페이코 교도는 이건 펜실버니아 제도고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구금에 이건 충격 구금이니까 해당되지 않죠. 네, 됐습니다. 빨리 푸나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금 및 교정 처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펜실버니아 제도는 홍고 구금을 통해서 틀렸던 독거예요. 끝났습니다. 답은 끝. 1번이죠. 네, 홍고가 틀리네요. 상호 반성의 대화를 장려해서 자신의 범죄든 반성하고 속죄케 하는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구금제도다. 독거, 엄정독거제죠. 5번째는 주간에는 대화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수화하게 하고 야간에는 뭐예요? 혼자 있는 거죠. 보스탈제는 보스탈 소년원인데요. 보스탈 소년원 제도는 현재의 소년원인데 영국의 켄트 지방이라는 동네에 보스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켄트 안에,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동작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탈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보스탈이라는 단어는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그러면 이 비행청소년을 구하는 거, 보스될 놈을 탈출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년원의 시대인데 처음에는 이제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했었어요.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군대식으로 운영하다가 너무 빡세게 하니까 애들 도망가니까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금 지금의 민주적인 소년원으로 해서 현대 우리나라의 소년원의 기본이 되는 게 보스탈제예요. 모의, 보스탈. 아일랜드제는 단계별 증명 누진초 제도인데 4단계 매월 단위 단속입니다. 네. 됐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에 수용자의 보기 1의 수용자의 구금제도와 보기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펜실 5번 엘마 카티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글씨가 작을 땐 작은 것부터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카티제는 소규모잖아, 소집단. 엘마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이고, 5번제는 뭐예요? 반독거죠, 반독거. 펜실번은 엄정독거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이 C로 넘어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C와 D네요. C는 뭐죠? 기억 펜실버니아 대조는 수용자의 개별 처의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 악성 오염 예방하는 제도. 맞네요. 주관엔 작업종사 이거 틀렸으니까 1번과 2번 중에 답이 하나가 되고, 바로 두 번째 승분 안 해요. 비읍 아니면 디은에 BD, 비읍 D. 그럼 니은은 뭐죠? 5번제죠. 5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용자 자력갱생 틀렸죠. 수용자는 주관엔 작업종사 등등등. 이건 엘마에라제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정술의 경비 등급에 대한 수모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우리가 개완일 중이잖아요. 그래서 개방처는 자율적인 거고, 완화는 뭐예요? 완화된 거고, 일반은 통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중경비는 뭐예요? 엄중하게 강화하는 거죠. 예. 그러면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도주 방지한 통상적인 설비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나니까 자율 개방이니까 개방 2번 아니면 4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니까 통상이니까 뭐예요? 일반 통상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2번이 되겠죠. 네, 1번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수용자의 독고 수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다. 독고 수용입니다. 우리는 독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우상 독고 수용은, 자, 주간에는 침묵을 하고요. 주간에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간하고 휴업일. 그래서 휴업일이라는 게 뭐냐면 야간하고 휴업일은 휴일이 있어요. 법정 공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회도 하는 날이 있고, 교정의 날도 있어서, 이건 일을 안 하는 게 휴업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휴업일은 휴일 더하기 뭐예요? 우리가 쉬는 날을 더하면 휴업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노는 거예요. 네. 근데 개호상 독고는 그게 아니라, 평소 때 하는 독고가 아니고, 개호는 징벌방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벌방. 그래서 수시로 시찰하고 주거인지 확인하는 게 징벌방이 됩니다. 자, 보죠. 1번 초상 독고 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해서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 휴업일과 야간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글자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이걸 맞힌 사람이 대단한 거죠. 빨리 일단 개호상 독고 수용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또는 교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항상 돕고, 다만 다른 수용자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수사재판, 실효운동, 목욕, 접견, 진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죠. 그 다음에 교도관은 개호상 독고 수용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징벌방에서 독고 수용자 수시로 시찰해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개호상 독고 수용자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는 건강 그럼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알려야 되고, 교화상 문제 있으면 소장님한테 보고합니다. 4번 소장은 개호상 독고 수용자가 계속하여 독고 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해롭다 인정할 때는 이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좋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소장이 있는 거예요. 자,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인데요. 교도소화는요, 뭐에 나쁜 거예요? 사회화의 반대예요. 사회화의 반대로서 나쁜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에 사람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교도소 더 나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럼 교도소화 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박탈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인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박탈은 이제 사이크스 박사님이 하시고요. 사이크스 박사. 그래서 사이크스가 주장하는 거고, 유임은 어유해서 뭐예요? 어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유해서 어윈이야. 유임 모형. 박탈 모형은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은 왜 얘네들이 교도소화 되는가, 그들끼리 꽁꽁 뭉치게 되는가, 나쁜 일만 배우게 되냐면, 바깥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었는데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좋은 차에다가 했는데, 여기서 뭐야? 4885, 2464 이름으로 불리고,
갈구고, 그러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끼리 뭉쳤다는 거야. 그럼 박탈 모형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하는데, 자유 박탈감을 줄여서 잘해주면 뭐야?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어휘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나쁜 놈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박꾼들이 오면은 여기 와서 이제 경마장 같은 데는 바퀴벌레 가지고 경주시켜서 돈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인 모형이다. 그래서 소용없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유인 모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교정술의 문화 관습을 과정하는 의미한다. 맞죠? 박탈 모형은 들여온 거다. 들여온 건 유인 모형이죠. 1번 틀렸고. 유인 모형은 교도소와의 원인은 수용이란 고통, 관익의 상실. 박탈이보다 틀려져.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자유주의자는 뭐예요? 박탈감 때문이니까 자유를 주자는 거고, 보수주의자는 소용없다. 원래 나쁜 놈들이다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 뭐가 되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맞나요? 기억과 리을이 되겠죠? 기억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면 이제 교도소화. 교도는 나쁜 거라고 했죠?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화란 1번 교정당국과 교도 간에는 적대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클레어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교도소화 된대요.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이제 휠러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교도소화가 휜다 그래서 휜다. 휠러, U자형 곡선이라 해서 처음에는 교도관들하고 친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하다가 가석방 될 때쯤 되면 이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휜다. 그래서 이제 다우설은 클레머 같은 경우보다는 휠러 걸 더 지지해줘요. 자, 참고로 이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교도소화는 교정당국의 교도관에 대한 적대적 태도. 클레머는 수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도소가 강화. 맞죠? 수용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들은 교도소의 지휘에 관심이 없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합법주의적 부문화가 있어요. 합법주의자는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생인데 운전하다가 실수 사람을 쳤어. 그럼 이 사람들은 출소해서 잘 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 근데 이제 범죄주의적 하위 부문화가 있어요. 얘네들은 조폭 부두목 같은 애, 조폭 부두목. 그래서 언제든 범죄를 저질러요. 출소. 근데 수용지향적 부문화는 전과 14번처럼 이번 겨울에도 추우니까 범죄 저질러서 감옥 들어가서 따뜻하게 지내볼까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수용지향적 부문화 애들은 취사반장도 하고 싶고 지위를 얻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왜? 바깥의 세상은 나 알바노고 안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재소자의 교도소 하위문화에 대한 좀 옳지 않은 것은 11번 문제네요. 네. 자, 클레머는 수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소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휠러는 재소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게 된다는 거예요. 교도관하고 관계가 낮다는 건 뭐예요? 죄수들하고 친해지고 교도관하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U자형 곡선. 서더랜드와 크레이시는 재소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용지향적 부문화, 합법재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수용지향적 재소자는 자신의 수용생활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놀까 해서 이를 이용해서 출소 후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전혀 관심이 없죠. 출소 후의 생활은 부차적으로 보죠. 알바노라고 했죠. 슈렉은요, 재소자의 역할용에 따라 고정치무장이라고 하죠. 이런 슈렉 시험에 잘 나오는데 피오노 공주에 나온 슈렉. 고지식자라는 건 뭐예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 같은 사람 고지식자. 정치인은 담배 팔고 치사한 놈들. 그 다음에 정의한이라고 하죠. 정의한은 조폭 부두목처럼 약한 애들을 안 건드리고 나름대로 가오잡고 있는 애들. 정치인은 사기치는 양쪽에서 치사하게 담배 팔고 이간질하는 놈들, 그리고 자기 지위 획득하는 놈. 무법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러 두둑에 패고 다니는 놈인데 모두가 싫어하죠. 무법자는. 그 다음에 장애인은 무법자의 일부일 수 있는데 머리가 지능이 너무 낮은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스덜랜드와 크레이시가 제시한 수용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죠. 그래서 나가서 범죄 저질러야지 그럼 범죄주의적 하위문화가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뭐야 합법주의적 하위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 또 들어와야지 하면 수용지향적 하위문화가 된다고 했죠. 다음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범죄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는 교도소의 지휘확보는 뭐야 수용지향적인가 범죄지향은 조폭 부두모니까 빨리 나가고 싶죠.
수용지향적 하위문화에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으로 수용생활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 이거는 뭐예요? 합법지향적인 거죠. 합법. 4번 합법지향적 하위문화에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수용자 역할 중 정의안에 가깝고 정의안에 가깝지 않죠. 정의안은 뭐예요? 범죄지향적인 애들. 됐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보기 1과 보기 2 과밀 수용 해소 방안과 보기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묶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브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롬스타인이 이제 보통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무익한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익한 전략은 그냥 교도소에 손님이 더 들어올 때까지 있다 보면은 언젠간 뭐예요? 나갈 놈은 나가겠지라고 하는 거. 무익한 전략은 나중에 뭐가 생겨?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인구 감소 전략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문 정책과 후문 정책이 있는데, 정문 정책은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있죠? 집행유예나 이런 걸 통해서 감옥에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선고유예 같은 것들, 벌금 같은 거. 후문 정책은 빨리 나가게 하는 건데, 뭐가 있죠? 선시라든지 또는 뭐죠? 가석방이라든지 사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문 정책의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흉악범들은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하다 보니까 형사사법망이 확대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후문 정책은 빨리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회전문의 문제가 발생해요. 회전문이라는 건 우리가 뷔페집에서 다 먹고 다 못 먹으면 다시 줄 서는 것처럼 충분히 교정되지 않은 애들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희소인과 대해서 정문 후문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가 있어요. 선별적 무력화. 소수 범죄자들이 제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고르다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집합적 무능력화는 없습니다. 집합적 무력화는 집합무력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교정시대 증설 문제도 있어요. 증설, 교도를 증설한다. 그러면 이건 증설은 여러분 행정학이나 이런 데 보는 관료제의 특성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관료라는 건 공무원들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석방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교정시설을 계속 증설해도 늘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맨날 공무원들은 인력이 모자라다, 비용이 모자라다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법 절차 과정의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 절차 개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속을 하면요, 미결 수술이 생기거든요. 근데 구치소가 100명 있는데 한 명 더 추가되면 인원이 안 돼. 그러면 영장 칠 때, 구속영장 칠 때 누구한테? 검사가 구치소에 물어보는, 구치소장한테.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실형 선고를 할 때는 수형자, 교도소가 수형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도소한테 물어봐서 인원이 충분히 비어 있으면은 실형 선고를 하고, 인원이 꽉 차 있으면 집행유예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물량 감소나 물량 들어가는 걸 협조하게 되면 교정실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시설 이전 단계니까 이건 뭐죠? 이전 단계는 정문정책이죠. 정문정책.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에 수용 현황과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개선이고요. 별다른 대책 없이 증가되는 재소자만 더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무익한 전략. 일단 수용된 범죄를 보호관실 가석방 선시를 이용해서 새로운 입소 전략 공간 확보를 하는 건 뭐예요? 후문 정책. 범죄를 선별적으로 구금해서 하는 선별적 무능력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답은 다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14번. 다음 브라운스타인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 방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교정 이전 단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죠? 정문 정책이죠. 정문. 네, 정문 정책.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바로 나오죠? 교정 이전 단계.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블럼스타인이 주장한 과밀 수용 해소 방안. 늘 시험에 나오는 애요. 이거 별표 하나 쳐주고. 자, 교정시대 증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 부담이 크고 증설 단기간에 과밀 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 그랬죠. 예, 관료제 특성상. 구금 인구 감소 전략.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이거 보세요.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이면 5년 때릴 거 10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10년 때리면 과밀 수용이 해소가 되겠어요? 나가는 놈 없이 들어가는 건 형량만 2배인데, 그래서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법 절차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수용 능력과 현황 고려해서 조정하는 규정의 주체성을 제일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예측하게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 구금함으로써 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 교재 해설 부분이 있어요. 되게 자세히 써 있는데 자세히 써 있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차피 혼자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예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번까지 보면은 한 25문제 푼 것 같으니까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 교정이념의 무력화는 무능력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 추방에는 사형도 가능합니다. 왜? 범죄를 못하게. 그러니까 개를 갖다 개가 사람을 미니까 개를 가두거나 개를 멀리 보내거나 죽이는 거예요. 집단적 무력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틀렸죠. 판단되니까 틀렸어요. 판단한다는 건 고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건 선별적 무력화입니다. 자, 3번. 선택적 무력화란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 예측해서 교정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골라서만 넣는다는 얘기죠. 무력화 대상의 잘못된 긍정은 뭐예요? 뭐가 되죠? 저지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부정은 뭐예요?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저지른 경우는 뭐예요? 사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용자 처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